안녕하세요. 비밀은행입니다. 사과, 밤에 먹으면 독일까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밤에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잘못된 속설일까요? 게다가 사과를 물에 담가두면 벌레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그리고 사과 껍질 꼭 깎아 먹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사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사과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밤에 사과를 먹으면 독이라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인데 밤에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실제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소화 문제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밤에 많이 먹으면 위장이 더 오래 일해야 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자연적으로 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늦은 밤에 먹으면 이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들은 밤 늦게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혈당 문제인데요. 사과에는 자연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늦은 밤에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낮은 편이라 적당히 먹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이어트 중이라면 늦은 밤에 너무 많이 먹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밤에는 절대 사과를 먹으면 안 될까요? 사실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속이 불편하지 않다면 적당량을 먹는 건 괜찮습니다. 특히 너무 늦은 시간만 피하고 과식하지 않으면 건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즉, 밤에 먹으면 독이라는 말은 과장이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예민하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혹시 사과를 물에 담가두면 벌레가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사과를 물에 담가두면 벌레가 기어나온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근거 없는 소문일까요? 사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일부 사과에 정말로 작은 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기농 사과나 덜 관리된 사과는 벌레가 내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물에 넣으면 왜 벌레가 나오는 걸까요? 벌레가 사과 속에 숨어 있다가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파는 사과도 벌레가 나올까요? 대부분의 사과는 유통 과정에서 꼼꼼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농약 처리가 된 사과라면 벌레가 들어가기 어렵죠. 사실 벌레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농약 잔여물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사과에는 해충을 막기 위해 농약이 사용되는데요. 이 농약 성분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를 가장 안전하게 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두 가지 방법만 알면 농약 걱정 없이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미온수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풀고 사과를 10에서 15초 정도 문질러 씻어주세요. 그 후 깨끗한 물로 헹구면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초를 활용하는 건데요. 물 1리터에 식초 한 스푼을 섞고 사과를 5에서 10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잔여 농약뿐만 아니라 세균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안심하고 사과를 즐길 수 있겠죠? 즉, 사과를 물에 담가두면 벌레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요즘 시중에서 파는 사과는 대부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약이 걱정된다면 꼭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다면 사과 껍질까지 먹어도 괜찮을까요? 사과 껍질 꼭 깎아 먹어야 할까요? 이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깨끗하게 씻었다면 껍질까지 먹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농약이 남아있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사실 사과 껍질에는 우리가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사과 껍질에는 사과 과육보다 더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비타민 C와 칼륨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즉, 껍질을 벗겨 먹으면 이런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농약이죠.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까봐 그냥 깎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잘 씻으면 농약 걱정 없이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나 식초 물에 담갔다가 씻어주면 농약 성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과 껍질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깨끗이 씻기만 하면 오히려 더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껍질 식감이 싫거나 씹기 불편하시면 깎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깎아두면 왜 금방 갈색으로 변할까요? 이게 단순히 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과가 변색되는 이유와 변색을 막는 방법까지 이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깎아두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이게 단순히 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과가 변색되는 이유는 바로 산화작용 때문입니다. 사과를 깎으면 내부에 있던 효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색이 변하는 건데요. 특히 사과 속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공기와 반응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이건 부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오래 두면 맛과 식감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레몬즙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과를 깎은 후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되는데요. 레몬즙 속에 있는 비타민 C가 산화작용을 막아줘서 갈변을 늦춰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금물에 담그는 건데요. 물 500ml에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잘 녹인 다음 깎은 사과를 5분 정도 담가두면 갈변이 훨씬 늦어집니다. 그리고 헹구지 않아도 사과가 짠맛을 거의 흡수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 방법은 꿀물입니다. 소금물 대신 꿀물에 담가두면 되는데 꿀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사과가 살짝 달달해져서 더 맛있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기와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갈변 속도가 느려지니까 깎은 사과를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면 효과적이죠. 즉, 사과가 갈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알아두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이나 소금물은 집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깎아두셔도 되겠죠? 그런데 혹시 사과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과와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이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는 워낙 건강한 과일이라 어떤 음식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피해야 할 조합이 있을까요? 먼저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사과는 과일이라 단맛이 강한데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 한 조각과 아몬드나 호두를 곁들여 먹으면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와 요구르트도 좋은 조합입니다. 요구르트에 유산균과 사과의 식이섬유가 만나서 장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변비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혹시 사과와 시나몬이 잘 어울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시나몬은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사과와 함께 먹으면 단맛이 강조되면서 건강한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데요. 사실 이 조합은 영양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사과의 비타민C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즙을 내서 마실 땐 따로 마시는 게 더 좋겠죠?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산성이 강한 과일이라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이에서 응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와 감을 같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과의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 먹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과하게 섭취하는 건 주의하는 게 좋겠죠? 즉, 사과는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일부 음식과는 조합을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히 당근과는 주스로 만들 때 따로 먹는 게 좋고 우유와는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이 더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해진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이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해진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단맛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과 속의 펙틴과 과당 때문입니다. 펙틴은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인데요.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부드러워지면서 사과의 식감이 더 촉촉해집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천연당인 과당은 가열하면 더 달아지는 성질이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사과의 단맛이 더욱 강조됩니다. 특히 사과의 신맛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더 달콤한 맛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린 사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바쁜 아침 간편한 건강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따뜻하게 먹으면 위에도 부담이 적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사과의 꿀과 시나몬을 살짝 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건강 디저트가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일 때 단 음식이 먹고 싶다면 이 조합 강력 추천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사과를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되고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죠. 즉,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더 살아나면서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대용 간식이나 건강한 디저트로 활용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사과는 하루에 몇 개 정도 먹는 게 적당할까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사과 하루 섭취량, 그리고 과하게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이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유명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사과를 몇 개까지 먹는 게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사과 하루 섭취량은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몇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당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천연당이라 건강에 나쁘진 않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 1개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신맛이 강한 과일이라 이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그래서 공복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 건강에 좋으면서도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섬유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느려질 수 있어요. 특히 장이 예민한 분들은 하루 1개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사과를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식사 전에 사과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식전 사과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사과는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밤늦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은 밤늦게 사과를 피하는 게 좋아요. 즉, 사과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과하게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사과를 고를 때 어떤 걸 사야 맛있고 신선할까요? 색깔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맛있고 좋은 사과를 고르는 방법 이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사과를 살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색깔이 예쁜 걸로 고르시나요? 아니면 단단한 걸로 고르시나요? 사실 색깔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이 가장 정확할까요?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3가지 기준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과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색이 짙고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껍질 색이 선명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을 띠는 사과가 더 맛있습니다. 특히 붉은 사과의 경우 옅은 부분이 많은 것보다 진한 빨간색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좋아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묵직한 사과를 선택하세요. 사과가 무거울수록 수분이 많고 신선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가볍고 푸석한 느낌이 드는 사과는 과육이 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를 손으로 가볍게 쥐었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말랑하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사과는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 꼭지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게 더 신선한 사과입니다. 마트에서 사과를 보면 표면이 반짝반짝한 경우가 많죠? 이건 왁스 코팅 때문인데요. 혹시 이런 사과는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사실 사과에 코팅된 왁스는 대부분 식용이 가능하며 인체에 무해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찝찝하다면 따뜻한 물에 사과를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왁스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 중에서 어떤 품종이 가장 달콤하고 맛있을까요? 사과도 종류마다 당도와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게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사과 품종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부사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과죠. 단단한 식감에 아삭아삭 씹히는 게 특징이고 당도가 높아서 달콤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홍로입니다. 가을철에 특히 많이 보이는 사과인데요. 부사보다 더 달고 과즙이 풍부해서 촉촉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아오리도 있는데요. 이건 덜 익은 풋사과 같은 맛이 나면서 새콤달콤한 느낌이 강합니다.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오리가 딱 맞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플망고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이름은 사과지만 망고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과도 품종마다 맛과 식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고르면 더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사과를 고를 땐 색깔이 선명하고 묵직하며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왁스 코팅이 걱정된다면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더욱 안전하겠죠? 그렇다면 사과를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과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 이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샀는데 며칠 지나니까 쭈글쭈글해지고 맛도 떨어졌던 경험 있으시죠? 사과를 잘못 보관하면 금방 무르고 맛과 식감도 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과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과 보관의 핵심은 바로 온도와 습도 조절입니다. 사과는 차가운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너무 많으면 빨리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사과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금방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나씩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준 다음 냉장 보관하면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사과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닐봉지에 넣으면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사과가 더 빨리 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개별로 싸서 보관하는 게 더 좋아요. 혹시 사과를 바나나, 감 같은 과일과 함께 두셨나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의 숙성을 빠르게 만들어서 바나나나 감이 더 빨리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다른 과일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꼭 냉장 보관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온에서도 괜찮을까요? 사과는 실온에서도 1에서 2주 정도는 보관할 수 있지만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장 보관이 더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실온에 두면 금방 무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냉장 보관하는 게 안전하겠죠. 즉, 사과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면 사과도 오래가고 주변 과일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사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밤에 먹으면 독이라는 속설부터 사과를 더 맛있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이제 사과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과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바나나는 아침보다는 밤에 먹는 게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연 사실일까요? 바나나는 아침과 밤 언제 먹어야 더 건강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바나나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 테니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